자, 오늘부터 우린 미적분 원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미적분 원 수업을 처음부터 좀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풀이, 그러니까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풀이까지 이제 다 정리를 해나갈 테니까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미적분 원의 제일 처음 극한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극한. 자, 아주 원리 원칙대로 설명을 할 테니까 또 천천히 설명을 해 나갈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 미적분 원 단원 같은 경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수업을 들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극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극한이 있습니다. 자, 먼저 수열의 극한을 배우게 될 거고, 수열의 극한.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하고 수열 수업을 진도를 나간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지. 수열은 뭐다? 수열은 함수다. 이런 얘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을 별개의 극한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좀 바보 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왜? 어차피 수열도 뭐니까? 함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수열은 어떤 함수였지? 정의역을 일단 A고요. X 말고 이제 F 말고 F 대신에 A라고 하는 문자를 써주고요. 그리고 자연수에서 어디로? 실수로 대응이 되는 자, 이런 함수 관계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처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 갑니까? 자연수의 최초 원소 1이지. 1이 A를 타고 날아가니까 A 괄호 1. 자, 이렇게 정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 다음에 2 역시 A를 타고 날아가니까 A 괄호 2.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 짓을 언제까지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자연수의 대표 원소 스몰 n이라고 잡아서 n을 보내어진 관계가 an.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n번째 항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무슨 반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일반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지? 얘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자, 이게 바로 수열의 기본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극한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n이 n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커지는 거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계속 커져서 어디까지? 이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계속 커지면 이런 표현은 없지만 과연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괄호 무한대 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있는 A 무한대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를 구해내는 게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할 부분은 수열의 극한입니다. 알겠죠? 자, 수열의 극한의 내용은 이러하다. 어차피 수열도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수열의 극한도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 이렇게 하고 갈까요?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자, 1에서 1이 가는 경우, 2가 가는 경우, n이 가는 경우, 그지? 그럼 반드시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얘가. 그지? 여기 있는 무한대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AN이라고 하는 놈이 2N 플러스 1 뭐 이런 거야. 그럼 A1은 얼마야? A1 3이죠. A2는 5죠. 그렇지? 3은 7이지. 이런 식으로 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과연 AN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 커지고 있잖아. 그렇지? 3, 5, 7, 뭐 9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다고. 100이면 201, 1000이면 2001 이런 식으로. 자, n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an도 계속해서 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an이 이런 예를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이런 거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1이면은 마이너스 1, 2면은 마이너스 3, 3이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잖아. 점점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an 같은 경우가 뭐 n분의 1 이걸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an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n이 1이면 1분의 1, 2면 2분의 1, 3이면 3분의 1, 4면 4분의 1, 100이면 100분의 1, 1000이면 1000분의 1, 억이면 억분의 1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죠?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걸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얘들을 다 보고 계시죠? 이 얘들을 잘 보고 계시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n이라고 하는 놈이 무한대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 이걸 무한대라고 읽거든요. 이렇게 쓰고 무한대라 읽는다. 얘를 무한대라고 하거든. 이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기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무한대라고 하는 놈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아니고요. 계속 커지고 있는 어떤 숫자의 상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앞으로 영원히, 아주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영원히 계속 커지고 있는 숫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수, 막 100억, 1000억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호라고.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과연 an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봐. 첫 번째 예제 2n 플러스 1이었다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겠죠? 무한대로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런 거 어때? 작아질 수도 있겠지? 엄청나게 작아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마지막 예제가 뭐였지? n분의 1이었죠. n분의 1처럼 어디에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그렇지. 일반적으로 0이라고 하는 숫자로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숫자에도 가까워질 수가 있다. 엄청나게 커지거나 엄청나게 작아질 수도 있지만 어떤 일정한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극한에서의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정돈을 하고 갈게요. 첫 번째, 수렴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발산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렴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또는 이미 그 일정한 값에 도착해 있는 상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하냐면 수렴값이라고도 부르고요. 수렴값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 뭐 극한값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렴이라고 하는 건 뭐다라고?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이미 도착해 있는 상태도 수렴이다라고 한다. 아무튼 일정한 값으로 가까워지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정한 상태로 일정한 값으로 가까워지는 상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수렴이라고 하고요. 자, 발산이라고 하면 그럼 뭔데? 느낌 한번 잡아볼래? 발산이라고 하는 거 어떤 느낌이야? 이게 퍼져가는 느낌이잖아, 그지? 그래서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엄청나게 작아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엄청나게 커지거나 엄청나게 작아지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도 발산이라고 한답니다. an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가볼게. n이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n이 1이면 마이너스 1이잖아. n이 2면 1이고 3이면 마이너스 1, 4면 1, 5면 마이너스 1, 6이면 1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상태죠. 이걸 우리가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값이 나오고 있잖아.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진동되는 상태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발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렴 아니면 전부 다 발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라고? 수렴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것도 발산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발산이고 요 따위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진동하는 것도 발산이다. 한마디로 일정한 값이 없다면 무조건 뭐다? 그건 발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n이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서 자, 여기 있는 an이라고 하는 놈이
발산할 수도 있고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매번 이렇게 쓰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화살표가 는이 아닌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n이 무한대가 아닌, 는이 아닌 이유를 알겠지. 왜냐면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숫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an도 어디로 가까워진다? 알파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얘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갑니다. 이런 표현은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라고 표현하기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갈 건데? 그지?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다고? 어디로 갈 수도 있다고?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과연 여기 있는 이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중요한 건 수렴이겠어? 발산이겠어? 잘 생각해 봐. 수렴하는 게 중요해? 발산하는 게 중요해? 뭐를 공부하고자 하는 걸까? 당연히 수렴이지. 왜? 아니 어차피 발산하는 거는 값이 없어. 값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자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수렴. 수렴하는 상태.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수렴을 하는지. 그렇지. 이런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게 바로 수열의 극한인 거라고. 그럼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지? 계속 쓰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지겹죠?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또는 어떤 일정한 값으로. 얘를 뭐라고 한다? 극한값 또는 수렴값이라고도 한다. 이걸 극한값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일정한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어. 극한값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수렴값이라고도 한다. 수렴값이라고도 한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도대체 언제 극한값이 존재할 것인가? 극한값 구하기.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가. 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n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뒤쪽에 가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선생님들 일단 쉽게 먼저 설명을 해볼게. 잘 봐.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밑에는 얼마야? 무한대 더하기 1이지. 무한대 더하기 1. 위에는 2 곱하기 무한대 빼기 1이야. 근데 어차피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그 숫자에다가 1이라고 하는 건 더해봤자 무한대 맞지? 무한대야. 분모 무한대. 분자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숫자에다 1 빼봤자 무한대야. 선생님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숫자가 커지고 있는 어느 정도나 커지고 있는지 비율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 맨 뒤에 있는 1이나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생각을 안 해도 돼. 왜?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숫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네는 보이지도 않아. 그럼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볼래? 겁나 커지고 있지. 근데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2배 더 겁나 커지고 있잖아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얼마다 값이? 극한값이 2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그래서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b가 바로 극한값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그럼 몇 개 하나만 더 해볼게. 몇 개 하나만 더 해볼게. 2개만 더 해볼게. 자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좀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이번에는 뭐 여기 5억 이렇게 한번 해보죠. 5억. n 플러스 1분의 5억. n이 무한대로 가. 분모 얼마야? 무한대지? 무한대에다가 1 더했으니까 여전히 무한대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자에 있는 5억이야. 아니 선생님 그래도 한 5억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그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무한대는 5억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무한대잖아? 이게 5억이잖아? 그럼 5억은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 한 알갱이 정도야. 그러니까 티가 나 안 나? 티가 안 나.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5억 이거 해봤자 얼마지? 0이지. 비교가 안 되지. 분모가 엄청 더 큰데 점점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잖아. 심지어 이게 5천억이어도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숫자, 상수 어떤 숫자를 놓더라도 분모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0입니다. 이해되죠? n 플러스 1분의 5억은 좀 웃기다. 이거 숫자로 썼어야 되는데 그지? 뭐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죠? 자, 세 번째 리미트. 그럼 이건 어떨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플러스 2분의 3n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니 다시 3n 마이너스 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생각해봐. n이 무한대로 가. 어차피 여기 뒤에 있는 2라고 하는 숫자나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숫자는 어때? 영향을 못 미치지. 어차피 이 새끼들이 너무 대단한 새끼들이야.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지금. 너무나 대단한 애들이어서 뒤에 있는 2하고 마이너스 5는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라고. 이해되죠? 백사장의 모래알 기억하지? 자,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위에 어때? 무한대 3배 3배씩 무한대로 가고 있고 밑에는 무한대 제곱이야. 그럼 니네가 한번 판단해봐. 얘는 n 제곱이고 얘는 3n이야. 그럼 누가 더 클 것 같아? 지금 현재 n은 무한대로 가고 있어. 선생님 그래도 얘도 무한대인데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쳐준다니까. 왜? 분모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해되지? 분모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도 어때? 얘도 0인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크니까.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겁니까?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5억 5천 할래 5천 n 플러스 5천분의 2n 제곱 이렇게 되면 얘는 정답이 뭐야? 어차피 무한대로 가지. 얘는 5천이어도 좀 안 쳐준다고. 이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자, n분의 2n 제곱이니까 결국은 분자도 무한대고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인데 분자하고 분모 중에서 누가 더 커지고 있냐고. 분자가 훨씬 더 커지고 있잖아. 이해되지? 분자가 훨씬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지?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건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이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은 1이 아니다. 약분해가지고 1이 아니야. 그지? 결국은 뭘 보는 거야? 경향성을 보는 거야. 누가 더 커지고 있는지. 이해되지? 누가 더 커지면 어떤 놈이 커지면 그 전체 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값 계산 과정이라는 것이 이해되셨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분자 분모의 차수로 결정을 합니다. 분자하고 분모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분자하고 분모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커. 지금 차수라 그랬어. 차수 비교야. 뭐 1차, 2차, 2차, 3차 이렇게 되면 분모가 훨씬 더 커지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일정한 값으로 가까워졌으니까 수렴이지. 이해되지? 0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분자하고 분모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분자하고 분모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당연히 무한대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분자하고 분모하고 분모하고 차수가 같아. 그럼 이제 뭐를 비교하면 되는 거지? 최고창의 개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개수 비교. 아까 얘기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더하기 3분의 5n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해보자. 1차고 1차잖아. 지금 이 상황인 거지. 이해되지?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뒤에 있는 3하고 마이너스 4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이제 그만 얘기할게. 자, 얘는 2배씩 커지고 있고 얘는 5배씩 커지고 있으니까 정답은 몇 분의 몇가 된다고 그냥 2분의 5다 라고 처리하면 된다고.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봐. 모두 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릴 겁니다. 우리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모든 애들이 다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어. 맞지? 학교에서도 이렇게 풀고 뭐 학원에서도 이렇게 풀고 뭐 과외에서도 이렇게 풀고 친구들도 다 이렇게 풀어. 그런데 자, 선생님은 좀 더 원론적인 상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극한값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수열도 함수다. 자,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과정은 극한값을 구하는 첫 번째 순서는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프의 끝점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극한값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고. 선생님,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 물론 쉬운 문제는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멀리 좀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원론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바르고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겠지?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n이 무한대로 간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문제를 해볼까요? n 플러스 1분의 3n-2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값이 얼마라고? 니네 그냥 배웠던 대로 해봐. 이 값이 얼마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예분의 얘니까 그냥 3이잖아 이렇게. 정답은 3. 왜? 정답 왜 3인데? 선생님 최고창의 개수비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 예분의 얘예요. 정답. 뭐 틀린 건 아니야. 자,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살짝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n을 x로 그냥 바꿔볼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1분의 3x-2.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 얘 보이시나요? 얘를 x에 대한 식이니까 얘를 선생님 그냥 fx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래? 여러분들 우리 유리함수 기억나시나요?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봐.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분의 3x-2죠. 자, 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분모 기준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좀 오래되긴 했지만 기억을 해보자. 이거 분모 기준이야. 그래서 x 플러스 1이고 분자 무조건 x 플러스 1을 써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최고차계에서 3이니까 이게 3. 그리고 나서 수습하는 거죠. 3x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뭐 하면 되겠어? 5 하면 되나요? 맞나요? 계산? 3x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아이쿠. 자, x 플러스 1분의 3일 거고, 아니,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겠지, 그지? 이렇게 새로 쓰면 이렇게 되고, 더하기 얼마? 3, 이렇게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은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 fx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될 텐데, 그래야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x분의 마이너스 5니까 몇 사분면입니까? x분의 마이너스 5, x분의 k가 이렇게 그려져. 얘가 양수일 때는, 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지? 지금 현재 마이너스 5니까 2사분면하고 손 따라오시죠?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직각 쌍곡선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맞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점선으로 그릴게요. 점선으로. 다시 지울 거니까. 자, 걔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죠?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축을 옮기면 되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습니다. 요쯤에 잡을까요? 3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죠? 이제 원래 여기에 이렇게 있던 놈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야. 노란색이 이 그래프야. 그럼 봐.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는 끝점을 쫓아가 보는 겁니다. x가 점점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이 그래프는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점근섬이 3이잖아. 높이 3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다? 3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이건 이해되시잖아요. 앞쪽에서 선생님이 뭐 분자 분모의 최고창의 개수비 물론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원래 내용은 이거였다라는 얘기지. 괜찮죠? 자, 다시 극한값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를 그려보면 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결과까지도 얻게 될 겁니다. 리미트.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그지? 이 값이 얼마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0이잖아.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 무한대분의 1이니까 분모가 겁나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0이야.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똑같아.
다르지 않아.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고. x분의 1. 자, 생각해봐. x분의 1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자, x분의 1 어떻게 그려지냐고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맞지? 지금 양수니까 x가 무한대로 가. x가 점점 무한대로 가면 이 그래프의 끝점은 어디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그래, x축 0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잖아. 이걸 점근선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0을 향해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얘를 사용하셔도 된다고요. 아, n분의 2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상수, n분의 숫자가 오면은 이게 0이 된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분수가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분수가 아름다운 이유는 분자 분모의 똑같은 문자나 숫자를 나누거나 곱해도 그 크기가 변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한번 가볼게요.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3n 마이너스 2 지금 이 상황에서 분자 분모를요 n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물론 중요한 건 뭐다?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게임 끝나지만. 알겠지? 그래서 어차피 n분의 1은 얼마가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0이 된다는 거 알았잖아?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이건 약분돼서 1, 약분돼서 3.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열의 극한 쪽에서 첫 번째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극한값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분자 분모 어쩌고저쩌고 괜찮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다. 그래프의 끝점을 그리면 그래프의 끝점이 가고 있는 지점을 따라가 보면 그 지점이 바로 극한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우리는 선생님 이렇게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과정에서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서 알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게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리면 두 번째는 유한 확정값의 정리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교과서에서는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유한 확정값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확정값의 정리. 자, 유한확정값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수열 두 개가 있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알파로 뭐 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어. 그치? 요놈이 알파로 수렴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로 수렴하고 있어. 결론 an이라고 하는 수열과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둘 다 무슨 렴하고 있을 때? 수렴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렴을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an하고 이렇게 안 써지나요? an 더하기 bn 만약에 이렇게 더한 수열이 있다라고 해볼게. an하고 bn 각각의 수열이 아니고 두 개를 더한 수열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조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미트 an은 알파고요. 이 값은 알파고 이 값은 베타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지? 자, 무슨 얘기야? 수렴하는 수열은 더하기 마음대로 분배해도 된다고. 단 중요한 건 수렴할 때. 알겠지? 두 개가 수렴할 때 심지어 뭐도 빼기도 돼요. 빼기도 이렇게 됩니다. 빼기도. 더 놀라운 건 곱하기도 돼요. 곱하기까지? 곱하기도 돼. 심지어 더 심한 건 나누기도 돼. 아, 장난 아니네. 그치? 수렴하는 수열끼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수렴하는 수열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렴하면 이게 가능해.
오케이? 하지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진 놈이 수렴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각각이 수렴하는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자, 놓치고 간 건 뭐냐면 나눗셈일 때는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요. 나눗셈일 때는 뭔 소리야.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좀 필요하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 수렴해요. 수렴을 합니다. AN 더하기 BN이 수렴을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BN이 수렴을 합니다. AN 더하기 BN도 수렴하고 AN 마이너스 BN도 수렴을 해.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얘랑 둘 다 수렴하니? 이거 물어본 거야. 다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AN 플러스 BN의 극한값도 존재하고 AN 마이너스 BN의 극한값도 존재할 때 둘 다 수렴할 때 AN, BN 각각 둘 다 수렴합니까?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 동그라미야 X야. 이걸 생각해야 돼. 자, 이거를 잘못 풀어가지고 답 맞는 애들이 더 웃겨.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왜냐면 왜 틀린지도 모르고 왜 맞은지도 모르고 맞았으니까. 이해되지? 나중에 또 그렇게 풀 거 아니야. 그럼 필패. 반드시 틀려. 자, 생각해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풀이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선생님, AN 더하기 BN이 지금 수렴하니까 당연히 각각도 이렇게 분배해 수렴해요. 미친 짓이라니까. 왜? 역은 안 된다 그랬잖아. AN하고 BN 더한 놈이 수렴한다라고 해서 각각 수렴하는 건 말이 안 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조건은 AN 더하기 BN을 그냥 세모. 얘는 수렴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세모가 수렴해. 분명히 수렴한다, 얘는. 그지? 얘 뭐라고 그럴까? 네모.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네모도 수렴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AN, BN이 각각 수렴하는지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AN 더하기 BN 통째로는 수렴. AN 마이너스 BN 통째로는 수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 얘하고 얘, 네모하고 세모는 유한학정값의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너희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어. 단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눌 때는 마음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AN을 세모와 네모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왜? 세모하고 네모는 수렴하는 놈들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AN을 세모와 네모, 즉 수렴하는 수열로만 재편성할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너무 장황했나요? 자, 한번 해보죠. AN은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니, 여러분? 세모, 얘랑 뭐 해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되네. 세모랑 네모랑 더해서 이렇게 2로 나누니까 오케이. 왜? 얘 수렴, 얘도 수렴, 얘도 수렴. 게다가 0도 아니야. 그렇구나. 수렴하는 놈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AN이 만들어지니 AN 수렴하는 건 오케이. 이상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N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BN도 세모와 네모가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놈만 가지고 만들 수가 있냐고. 만들 수가 있다고. 응? 어떻게? 여기서 이거 뭐해? 빼. 맞아? BN은 너무 중요한데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걸 빼. 그럼 어떻게 돼? 2BN 나오지. 네모에서 세모를 빼면 2BN. 얘를 뭐로 나누면 돼? 2. 수렴 빼기 수렴. 그놈을 2로 나눴으니까 수렴. 이해되지? 따라서 얘도 오케이. 결론. 오케이. 얘는 참이네요. 이렇게 봐야 돼.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막 전개해가지고 계산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괜찮죠? 그렇다면 이런 예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죠? an과 bn을 곱했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을 했더니 이게 수렴했어. 곱한 놈이 수렴했어. 알겠지? 곱한 놈이 수렴을 한다. 그러면 리미트 an 또는 리미트 an이 수렴하거나 또는 리미트 bn은 수렴한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볼래요?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봐. an, bn 두 개 곱한 게 수렴하면 an하고 bn 둘 중에 하나는 수렴한다. 또는 둘 다 수렴한다. 이런 거 어때요?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유는 여기지, 여기. 봐봐. an, bn 곱한 놈이 수렴한다라고 해가지고 각각이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입니다. 각각 수렴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맞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수렴인데 얘는 지금 안 된다고.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 두 개 곱한 놈이 수렴인데 둘 중에 하나는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 발리 한번 들어볼게. 발리 제일 싫어하지만, 여러분 an이 1, -1, 1, -1, 1, -1 계속 반복된다. 진동인식.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 수렴이야 발산이야? 이거 발산이었잖아. 그지? an 현재 지금 발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 bn -1, 1, -1, 1, -1, 1 이것도 뭐하고 있어? 발산하고 있잖아. 자, an, bn 둘 다 발산하고 있는데요.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1로 수렴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전부 다? 그러네. an, bn이 둘 다 이렇게 발산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 미쳤어? 다시 an하고 bn하고 곱한 놈이 지금 얘처럼 이렇게 수렴을 한다 하더라도 an하고 bn 둘 다 발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극한은. 왜? 무한대로 커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고 이것만 발산이 아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진동 또한 뭐이기 때문입니까? 발산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죠? 요 정도의 발리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결해 보고 갈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이 한 문제를 우선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뒤쪽에선 빨리빨리 풀고 갈 건데 어딨어? 그래, 이 문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5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5페이지에 4번에 내용 4번에 예제 13번 페이지 5페이지에 예제 13번 몇 번 문제를 한번 볼 거냐면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풀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an 마이너스 1분의 2an 마이너스 1분의 3an 플러스 2입니다. 3an 플러스 1이 3이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한번 출발을 해볼게.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가보죠. 여러분, 여기 지금 an이 수렴합니까? 이것만 얘기해봐. 여기 an이 지금 수렴해? 안 해? 수렴해? 안 해? 알 수 없다. 왜? a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있는 이 통째로는 수렴을 하지. 여기는 동그라미 전체 2an-1분의 3an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값으로 지금 분명히 수렴을 해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얘를 pn이라고 하는 놈으로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합니다. 결론, 여기에 있는 식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얼마? pn은 어디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해. 자, 우리가 원하는 건 pn이 아니고 an의 극한값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pn의 극한값이 3으로 수렴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an을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쩔 수가 없어. AN을 뭘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AN을. 그래, P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 왜? PN은 수렴하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PN만 있다면. 이해되지? 그 과정인 거야. 조금씩 이해돼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 있는 놈이 PN이었잖아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계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산에 돌입을 해보면, 자, 3AN 더하기 1이 뭐니까? PN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답니다. AN을 PN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거 알죠? PN은 어차피 1분의 PN이니까. 자, 이렇게 대각선 곱한 거 똑같은 거 알지? 자, 곱하니까 어떻게 되니? 2AN PN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자, 이렇게 곱하니까 3A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맞나요? 왜 1이야? 이게 PN이지. 계산 잘못했죠? 이렇게 되잖아. 그지? 다시 곱하니까 2AN PN 마이너스 PN. 자, 이렇게 곱하니까 3AN 플러스 1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계산을 해줍니다. 2AN PN이고요. 마이너스 3AN은 넘어가니까 PN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AN이니까, 자, AN으로 묶어주면요. 2PN 마이너스 3 PN 플러스 1 이렇게. 자, 따라서 AN은 나와버렸습니다. 2PN 마이너스 3분의 PN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미트 AN의 값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PN 마이너스 3분의, 자, 여기 PN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이미 다 끝난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끝난 겁니까? PN이라고 하는 놈은 3으로 수렴하고, 봐봐. 수렴, 2 곱하니까 수렴, 3도 수렴, PN도 수렴, 더하기 1도 수렴, 전부 다 수렴.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냥 계산해버리면 돼. 이제 수식 박으면 돼. PN에다가 3을. 그지? 왜? 여기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수렴인 놈들이니까. 갑니다. 2 곱하기 3, 3 더하기 1 하니까 2 곱하기 3, 6에서 3 빼니까 3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4. 정답은 3분의 4가 되나요? 정답은 3분의 4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관식이었네요. 자, 요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고요.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몰라. 잘 들어. 자, 유한학점 값의 정리라고 하는 건 맞죠? 수렴하는 수열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수렴하는 수열끼리만이야. 알겠어? 자, 하지만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뭐 빼기 한 놈 전체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해서 각각 수렴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까 전에 반례로 보여드렸잖아, 선생님이. 그지? A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BN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일 때. 이해되시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극한의 기본 성질, 유한학점 값의 정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냐면, 결론은 이거다. 수렴하는 수열끼리 사칙 연산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얘기지. 수렴하는 수열끼리는 좀 유치하지만 적어봅니다. 수열끼리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자유롭다. 이상하나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해보면 이런 거죠. 수렴하는 수열로만 재편성할 수 있다면, 어떤 수열을 수렴하는 놈으로만 재편성할 수 있다면 그 수열조차 수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멋있는 표현이네요. 그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좀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건 뭐라고? 수렴하는 수열로만 재편성 가능하다면, 수열 좀 이상하다 이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수렴하는 수열끼리만, 수열로만, 수렴하는 수열끼리 재편성, 수열로 재편성, 이렇게 할게요. 수렴하는 수열로 재편성 가능하다. 다시 재편성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렴한다라는 거지? 그놈도 수렴 가능하다.
그놈도 수렴하는 수열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랍니다. 이해되셨나요? 흐름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뭐였어요?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는 그래프의 끝점을 쫓아간다. 그지? 그래프의 끝점을 쭉 쫓아가다 보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렴하는 수열을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한확정값의 정리를 사용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선생님, 그러면 수렴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세 번째 내용인 겁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극한과 부등식의 결합입니다. 극한과 부등식을 결합시켜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 압축정리라고도 부르고요. 뭐 대학교 교재에는 압축정리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얘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른답니다. 다른 말로 얘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극한에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AN하고 BN하고 비교했을 때 BN이 더 커. 누가 봐도 BN이 더 커. 지나가던 개가 봐도 AN이라는 수열보다는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더 큰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 여기다 리미트를 취하잖아. 그지? 리미트를 척 취하면 AN 양변의 리미트를 취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등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예제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 좀 배웠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요. AN이라고 하는 놈을 말이야, 선생님이 1-n 제곱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라고? AN은 1-n 제곱분의 1. 자, 그 다음에 BN은 이렇게 해볼게요. 1 더하기 n 제곱분의 1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봐. AN하고 BN하고 누가 더 커? AN하고 BN하고 누가 더 커요? 당연히 BN이 더 크죠. 그렇지? 왜냐하면 얘는 1보다 작은 거고 얘는 1보다 큰 거잖아. 누가 봐도 BN이 더 크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얘를 리미트를 취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미트를 취하면 AN은 1-n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리미트를 취해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가면 1 더하기 n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여러분들 대답해봐.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n제곱분의 1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고 n제곱분의 1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니까 결국 얘의 극한값도 1이고 얘의 극한값도 얼마야? 1. 두 개가 같아져 버렸죠. 분명히 AN보다는 BN이 더 큰 상황이었는데 리미트를 취해버렸더니 두 개의 극한값이 같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런 얘기입니다. AN이 있고요. AN보다는 BN이 조금 더 큰 상태. 누가 봐도. BN보다는 CN이 조금 더 큰 상태. 누가 봐도. 알겠지? 자, 이런 상황일 때는 리미트를 취해줍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죠. 리미트 AN.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부등호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리미트를 취하는 순간 뭐가 생겨? 없었던 등호마저 생긴다. 알겠죠? 이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왜 샌드위치 정리겠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에 있는 AN의 극한값이 알파로 가고 있어. 현재 알파로 수렴을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CN이라고 하는 놈의 극한값도 알파로 수렴을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보나만 하지.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낑긴 놈은 지금 샌드위치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은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라 이거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느낌을 잡아주면 될 것 같냐면 이런 식으로 느낌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 AN이 제일 작죠? 그리고 그 위에 BN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CN이 이렇게 있죠? 근데 AN하고 CN 사이에 BN이 이렇게 낑겨 있는 상황인데 AN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CN도 근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파로. 그럼 가운데 낑긴 놈은 어떻게 됐든지 가운데 낑겨 들어갈 거 아니야. 왜 샌드위치니까. 이해되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극한값을 구하는 데는 총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그래프의 끝점.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의 끝점을 쫓아가다 보면 극한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 때는 수렴하는 수열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므로 유한합정 값의 정리를 이용한다. 알겠죠? 수렴하는 수열로만 재편성을 할 수 있다면 표현되어져 있는 그 수열도 분명히 수렴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마지막은 극한과 부등식의 결합으로 우리가 해결해 주는데 그걸 압축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한다. 맞죠? 어떤 내용이다? 리미트를 취하면 없었던 등호마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극한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죠? 잠시 끊었다가 우리는 문제풀이에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